사돈, 직업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 딸을 결혼시키지 말았어야죠. 결혼은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이요? 그게 꼭 며느리만의 몫인가요? 아들은 왜 희생하지 않아요? 영훈이도 희생하고 있어요. 공무원 일을 그만두고 가업을 물려받는 것도 희생이죠. 이건 우리 집 전통이에요. 미영이가 싫으면 우리 영훈이와 헤어지면 돼요. 뭐라고요? 사돈, 그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었군요. 미영이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전통이요? 임신한 며느리를 힘들게 하는 게 전통인가요? 사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그건 미영이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약해 빠졌어. 그리고 우리 집 며느리는 가정을 우선시해야 해요. 오늘의 사연 속 주인공은 68세 김말숙님의 이야기입니다. 딸의 결혼은 엄마에게 축복이자 아픔입니다. 특히 시집살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아무리 착한 시어머니라도 내 딸이 고생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찢어지는 건 모든 부모의 마음이죠. 혹시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인생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저는 올해로 68살이 된 김말숙입니다. 40년 넘게 교직에 몸담다가 정년퇴직하고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딸 미영이는 올해로 36살이 되었습니다. 몸이 약해서 아이를 갖기 힘들 줄 알았지만 기적처럼 임신을 했어요. 특히 저는 첫 손주를 볼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미영이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약해. 내가 젊었을 때는 임신하고도 농장일 다 했어. 임신했다고 누워만 있으면 나중에 아이 낳기도 힘들어.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어요. 세대 차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일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주말마다 미영이를 시댁에 불러 일을 시켰어요. 임신한 몸으로 그 고생을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더 강하게 훈련시켜야 한다고 했어요. 애기 낳고 나면 더 힘들어. 지금부터 단련해야 해. 그런 말을 듣고 돌아온 미영이는 항상 얼굴이 파랬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남편에게 말해봤자 시어머니 편을 들 것이 뻔했으니까요. 사위 성격이 그래요. 어머니 말씀이라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미영이는 원래 사회복지사로 일했어요. 결혼하고도 계속 일했는데 임신하고 나서야 그만뒀어요. 어느 날 미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다음 주가 시어머니 생신인데 어머니께서 서울에 올라오신대. 생일상을 차리라고 하시는데 나 요즘 너무 힘들어. 그 말을 듣는데 화가 났어요. 만삭의 임산부가 시어머니를 위해 생신상을 차려야 한다니. 뭐라고? 밖에서 하면 되지. 임산부한테 뭘 집에서 준비하라고 하는 거야? 어휴 참. 미영아, 그럼 엄마가 가서 도와줄까? 아니야, 엄마, 시어머니께서 며느리가 정성으로 직접 해야 한다고 하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참고 또 참았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죠. 미영아, 엄마가 시어머니랑 통화해 볼게. 엄마, 안 돼. 그럼 더 복잡해져. 내가 알아서 할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저도 한때는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이건 아니었습니다. 미영이한테는 말하지 않고 미영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사돈의 생일 전날이었어요. 배를 누르자 미영이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엄마, 어쩐 일이야? 널 도우려고 왔지. 생신상 준비해야 한다며. 미영이가 당황해서 입술을 깨물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오신대. 그래서 엄마가 왔잖아. 너는 앉아서 쉬어. 집에 들어가니 부엌이 엉망이었어요. 미영이가 힘들게 준비하다 만 흔적이 보였죠. 식탁 위에는 목록이 있었는데 무려 20가지가 넘는 음식을 준비해야 했어요. 이게 다 뭐야? 차례상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들이야. 내가 꼭 해야 한대.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딸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영을 쉬게 하고 밤을 새워가며 음식을 준비했어요. 미영이는 자꾸 쉬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죠. 아침에 미영이가 갑자기 배를 잡고 쓰러졌어요. 엄마, 배가 너무 아파. 얼른 119를 불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더 지켜봐야 하지만 유산 위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미영이가 울면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시어머니가 오시는데?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미영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오는데 이렇게 아프면 어떡해? 시어머니 박순애 씨는 70살이 넘었지만 정정했어요. 시골에서 큰 농장을 운영하는 분이라 돈도 많고 위세도 대단했죠. 미영이는 침대에 누운 채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갑자기 배가 아파서. 미영아, 괜찮니? 근데 생일상은 누가 차려? 내가 먼 길 왔는데. 저는 더 참을 수 없었어요. 사돈,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미영이가 유산 위험이 있다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아이고, 사돈도 참. 요즘 병원들이 다 그래요. 조금만 아파도 큰일 났다고 겁주더라고. 내가 영훈이 나올 때는 농장일하다가 나았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미영이는 안정이 필요해요. 됐어요. 내가 데리고 가서 시골에서 돌볼게요. 공기 좋은 데서 좋은 음식 먹이면 금방 낫죠. 미영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봤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됩니다. 미영이는 제가 돌볼게요. 뭐라고요? 미영이는 우리 집 며느리예요. 내가 돌봐야죠.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사위 영훈이가 들어왔어요. 출장 갔다가 급하게 온 듯했어요. 여보, 괜찮아. 영훈 씨, 장모님 오셨어요? 어머니도 일찍 오셨네요. 사돈은 아들에게 손짓했어요. 영훈아, 미영이 퇴원하면 우리 집으로 데려가자. 내가 잘 돌볼게. 영훈이는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에서 갈등이 보였어요. 어머니, 미영이가 지금 많이 아파요. 병원에서 안정을 취해야 한대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자는 거잖아. 거기가 더 안정적이지. 어머니, 미영이가 유산 위험이 있대요. 사돈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돈이 나가자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미영이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미영아 걱정하지 마. 사위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가 미영이를 데려가고 싶어 하시네요. 어떡하죠? 절대 안 돼. 미영이는 안정이 필요해. 시골에 가서 또 정말 큰일 나면 어떡해? 사위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를 설득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박서방, 미영이와 뱃속 아이가 중요한가? 아니면 어머니 기분이 중요한가? 그 말에 사위는 눈을 크게 떴어요. 제가 너무 날카롭게 말했나 싶었지만 이미 참을 만큼 참았어요. 장모님, 저도 미영이가 걱정돼요. 하지만 어머니는 미영이가 손을 들어 저를 말렸어요. 엄마, 그만해. 영훈 씨도 힘들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날 밤 저는 병실 소파에서 밤을 새웠어요. 미영아, 엄마가 내 시어머니와 얘기해봐야겠어. 미영이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무슨 말이야? 이대로 두면 내가 위험해. 내 건강 그리고 뱃속 아기까지. 엄마, 안 돼. 그러면 상황이 더 악화될 거야. 더 악화될 게 뭐가 있어? 너 이미 병원에 누워있잖아. 미영이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이러면 영훈 씨가 더 힘들어져. 영훈 씨도 이미 어머니한테 많이 혼나고 있어. 그건 영훈이가 해결할 문제야. 남편이라면 아내를 보호해야지. 그때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미영아, 좀 어떠니? 미영이는 힘없이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사돈은 저를 쳐다보더니 물었어요. 사돈은 밤새 여기 있었어요. 내 딸이 걱정돼서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제 제가 있을 거니까. 사돈은 집에 가서 쉬세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어요. 아니요, 제가 있을게요. 그때 의사가 들어와 미영이 상태를 확인했어요. 혈압이 많이 안정됐네요. 하지만 아직 위험한 상태예요. 최소 3일은 더 입원하셔야 합니다. 사돈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3일이나요. 제가 데리고 가서 돌보면 더 빨리 나올 텐데.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됩니다. 환자는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사돈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의사가 나가자 시어머니가 미영이에게 속삭였어요. 이런 병원은 돈만 많이 받으려고 해. 내가 임신했을 때는 병원 한 번 안 가고도 건강했어.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돈, 지금은 그때와 달라요. 미영이는 정말 위험한 상태예요. 사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약한 것도 다 부모 탓이에요. 너무 약하게 키우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병원에 뛰어오죠. 그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사돈, 미영이가 약한 것도 있지만
누구라도 과로하면 몸이 망가지는 법이죠. 특히 임산부는요. 그래서 제가 뭐 잘못했다는 거예요. 며느리 단련시키려고 한 것뿐인데. 예전부터 참고 있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단련이요. 임신한 며느리를 주말마다 불러서 일 시키고 생일에도 큰 상 차리게 하는 게 단련인가요? 그런 단련이면 안 하는 게 낫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뭐라고요? 내가 그렇게 한 것도 다 미영이 위해서예요. 살림 잘하는 며느리로 만들어주려고 한 거라고요. 살림 잘하는 며느리가 중요해요? 아니면 건강한 며느리가 중요해요? 이제 미영이는 임신한 몸이에요. 예전하고 달라요. 미영이가 손을 들어 저희를 말렸어요. 엄마, 어머니, 제발 그만해요. 저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됐어요.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사돈은 집에 가서 쉬세요. 사돈, 저는 딸 곁을 지킬 겁니다. 뭐라고요? 미영이는 이제 우리 집 사람이에요. 제가 돌봐야죠. 제 딸이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 미영이 상태가 이렇게 된 것도 다 사돈 때문이에요. 임신한 며느리한테 20첩 생일상을 차리라는 게. 시어머니가 손가방을 탁 내려놨어요. 지금 저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돈, 이러다 정말 미영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사돈은 잠시 말이 없다 이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뭐 나쁜 마음으로 그랬다는 말씀처럼 들리네요. 그때 사위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어머니, 장모님, 무슨 일이에요? 사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위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미영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의사 선생님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데리고 가서 잘 돌보겠다는 거잖아.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은 병원에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퇴원 후에도 당분간은 미영이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집 말고 어디가 있어? 사위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미영이 친정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모님이 미영이를 잘 돌봐주실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뭐라고? 그럼 내가 며느리를 제대로 못 돌본다는 거야. 사위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단지 지금 미영이 상태가 위급하니까 장모님이 돌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럼 난 뭐 그냥 늙은이란 말이지?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사돈, 지금은 자존심 싸움할 때가 아니에요. 미영이와 뱃속 아이가 중요하잖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어요. 알았어, 뭐 내가 이래봤자 소용없겠네. 난 그럼 고향으로 내려가련다. 아들 자식 다 필요 없구나. 그 말을 남기고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가방을 들고 가버렸어요. 사위는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장모님, 죄송해요. 괜찮네, 박서방. 얼른 어머니께 가보게. 며칠이 지나고 미영이는 퇴원했어요. 우리 집에 온 미영이는 편안하게 쉴 수 있었어요. 사위 영훈이는 퇴근 후 매일 들러 아내를 살폈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매일 전화해서 사위를 다그치는 거였어요. 이 불효자식,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사위는 매일 밤 시어머니와 통화하고 나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느 날 사위가 제게 말했어요. 장모님, 어머니가 농장 일로 제 도움이 필요하대요. 이번 주말에 좀 내려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해했어요. 그래, 미영이는 내가 잘 돌볼게. 어느 날 시어머니와 통화 후 미영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퇴원했으니 이제 집으로 오라고 하셔. 뭐라고? 저는 분노했어요. 그래서 직접 사돈에게 전화했죠. 사돈, 미영이가 아직 회복 중이라고요. 의사가 최소 한 달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사돈, 이제 그만 딸 감싸세요. 미영이는 우리 집 며느리예요. 지금 미영이는 임산부예요. 그것도 유산 위험이 있는. 그래도 며느리로서 할 일은 해야죠. 영훈이도 동의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곧바로 영훈이에게 전화했어요. 박서방, 정말 미영이를 시골에 데려간다고 했나? 사위는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모님, 어머니가 너무 강하게 나오셔서. 죄송해요, 장모님. 하지만 어머니께서 안 그럼 농장을 안 물려주신다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시어머니는 농장 상속을 빌미로 아들을 조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딸을 지키려면 무언가 결단이 필요했죠. 다음 날 아침 사위가 찾아왔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죠. 장모님,
미영이 괜찮아요? 박서방 어떻게 된 건가? 사위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영이가 방에서 나왔죠. 미영아, 괜찮은 거야? 엄마가 잘 돌봐주셔서 많이 나아졌어. 사위 영훈이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박서방, 정말 미영이를 시골로 데려가려고? 사위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는 제가 언젠가 공무원 일을 그만두고 농장을 물려받길 바라세요. 그게 미영이와 아이보다 중요한가? 미영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만해. 나도 영훈 씨 입장 이해해. 시어머니가 얼마나 강한 분인지 알잖아.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박서방, 미영이를 위한다면 지금은 아내와 아이를 우선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사위는 갈등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문득 해결책이 떠올랐어요.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서 같이 대화해보는 건 어떨까? 미영이 주치의도 함께. 미영이가 얼마나 위험한지 의사가 직접 설명하면 사돈도 이해하시겠지? 장모님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시어머니를 서울로 모시기로 했어요. 병원에서 미영이 주치의와 만났어요. 의사는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설명했어요. 할머니, 며느님은 지금 유산 위험이 높은 상태입니다. 격한 활동이나 스트레스는 절대 피해야 해요. 최소 3개월간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어요. 정말 그렇게 심각한가요? 제 시대에는 임신해도 일하는 게 당연했는데. 며느님은 몸이 안 좋아요, 지금. 자궁경부가 약하고 혈압도 불안정해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럼 얼마나 쉬어야 하는 거죠? 출산 전까지 안정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주말마다 내려갈게요. 하지만 미영이는 지금 장모님 집에서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돈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는 작은 승리를 거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완강한 태도가 조금은 누그러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며칠 후 사위가 주말에 시골에 다녀왔어요. 돌아온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가 미영이가 출산하고 나면 반드시 시골로 내려와 살아야 한다고 하세요. 아니면 농장을 안 물려주겠대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미영이는 이내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사돈과 얘기를 나눠봐야겠다고. 엄마, 어디가? 미영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시골 내 시어머니 집에 좀 다녀올게. 미영이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 안 돼. 시어머니 만나면 더 일이 커질 거야. 엄마가 한번 시어머니와 이야기해볼게. 미영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긴 운전 끝에 시골 마을에 도착했죠. 사돈댁은 정말 컸어요. 큰 마당 끝에 웅장한 한옥이 있었죠. 정말 부자였어요. 대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어요. 집사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문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미영이 엄마예요. 사돈 좀 만나고 싶은데요? 집사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네, 들어오세요. 사모님께 말씀드릴게요. 넓은 마당을 지나 한옥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부는 현대식으로 꾸며져 있었고 고급스러웠죠. 잠시 후 사돈이 나왔어요. 사돈이 어쩐 일이에요? 놀란 표정이었지만 예의는 차렸어요. 사돈, 직접 찾아뵙고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그래요. 차 한잔 할래요. 저희는 거실에 앉았고 가정부가 차를 가져다 주었어요. 시어머니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경계하고 있었죠. 사돈, 미영이 때문에 왔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래요. 미영이는 잘 지내요. 아직도 아픈가요?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아직 안정이 필요해요. 그래서요. 직접 찾아오신 이유가. 박서방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영이가 출산 후 반드시 시골로 내려와 살아야 한다고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건 우리 가족 문제인데요. 미영이도 제 가족이에요. 딸이 불행해지는 걸 가만히 볼 수 없어요. 불행이라니요. 우리 집이 어디 나쁜가요? 이렇게 좋은 집에 땅도 많고 돈도 많은데. 사돈, 행복이 꼭 돈과 땅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미영이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것까지 포기하라고 하는 건 너무해요. 시어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사돈, 이 농장은 우리 가문의 자산이에요. 3대째 이어온 거예요.
영훈이는 외아들이라 이 농장을 물려받아야 하는 사람이고요. 그건 이해해요. 하지만 꼭 미영이까지 여기서 살아야 하나요? 영훈이가 주말마다 내려오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이 농장은 가족이 함께 살아야 해요. 아이도 여기서 키워야 하고.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꼭 같이 살지 않아도 가업을 잇는 방법이 있을 텐데. 시어머니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어요. 제가 평생 일군 것인데 아들과 며느리가 서울에서 편하게 살면서 농장만 물려받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돈, 직업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 딸을 결혼시키지 말았어야죠. 결혼은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에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희생이요? 그게 꼭 며느리만의 몫인가요? 아들은 왜 희생하지 않아요? 영훈이도 희생하고 있어요. 공무원 일을 그만두고 농사를 지으려면 그것도 희생이죠. 그럼 둘 다 서울에서 살게 하세요. 농장은 관리인을 두고요. 사돈이 테이블을 탁 쳤어요. 안 돼요. 이건 우리 집 전통이에요. 미영이가 싫으면 영훈이와 헤어지면 돼요. 그 말에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시어머니의 진심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뭐라고요? 사돈, 그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었군요. 미영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한 듯 했어요. 그게 아니라 미영이는 좋은 아이예요. 하지만 우리 집 전통이. 전통이요? 며느리를 하녀처럼 부리는 게 전통인가요? 임신한 며느리를 힘들게 하는 게 전통인가요? 뭐라고요? 내가 언제 하녀처럼 부렸어요. 살림을 가르쳐 준 것뿐이에요.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시킨 거죠. 미영이가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사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그건 미영이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약해.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화를 내봤자 해결될 게 없었으니까요. 사돈,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사돈이 정말 원하는 건 뭐예요? 왜 미영이를 그렇게 힘들게 하죠?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죠. 솔직히 난 처음부터 미영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영훈이는 어릴 때부터 결혼할 여자가 있었어요. 대대로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영훈이가 갑자기 서울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미영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시어머니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죠. 그래서 미영이를 힘들게 한 거군요. 떠나게 만들려고.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렇게 나쁜 마음은 아니었어요. 단지 미영이가 우리 집 전통에 맞지 않았어요. 너무 도시적이고 자기 일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집 며느리는 가정을 우선시해야 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돈, 이런 생각이 미영이를 병들게 했어요. 그리고 뱃속 아이까지 위험하게 만들었고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사돈이 이대로 고집을 부리면 미영이는 물론이고 영훈이도 불행해질 거예요. 그리고 손주까지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내가 평생 지켜온 가업을 버리란 말이에요. 가업도 중요해요. 하지만 가족의 행복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사돈도 자식을 위해 산 인생이잖아요.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넓은 농장이 보였죠. 이 농장은 내 전부예요. 남편이 일찍 떠나고 혼자서 아들 키우면서 지켜온 거예요. 이걸 지키려고 평생을 바쳤는데 저는 사돈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돈의 노력과 희생은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영훈이와 미영이도 자신들의 삶이 있어요. 그들의 행복도 중요하지 않나요? 사돈, 영훈이는 사실 농장 일보다 공무원 일을 더 좋아해요. 억지로 농장을 물려받으라고 하면 영훈이도 불행해질 거예요? 뭐라고요? 영훈이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영훈이가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때 저는 정말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사돈 이대로라면 두 사람은 결국 멀어질 거예요. 아니면 두 사람 다 사돈을 멀리할지도 모르죠. 손주도 보기 힘들어질 수 있고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훈이와 화영이는 서로 사랑해요. 하지만 사돈이 계속 화영이를 힘들게 하면
화영이는 견디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영훈이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어머니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아내를 선택할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런 가능성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듯 했죠. 영훈이는 나를 버릴 리가 없어요. 영훈이는 착한 아들이에요. 하지만 모든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어요. 사돈도 아들을 위해 사신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불행해지는 걸 원하세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사돈, 화영이는 이제 곧 사돈에게 예쁜 손주도 안겨드릴 거예요. 그런 화영이를 이제는 인정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돈은 표정이 일그러지며 말했어요. 사돈 그만 가보세요. 저희 집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일어섰어요. 어쩌면 너무 깊이 개입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화영이와 영훈이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다음 날 사위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장모님, 어제 어머니 만나셨다면서요? 응, 내 어머니와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 많이 화가 나셨니? 영훈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와 농장 이야기만 하면 정말 지치네요. 어제는 특히 심했어요. 화영이도 많이 힘들어하고. 박서방, 내 어머니도 평생을 그 농장에 바치셨으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하지만 내 인생은 내 것이야. 사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께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어머니가 생각 정리하실 때까지 기다려볼게요. 며칠이 지나고 화영이가 전화 왔어요. 엄마, 영훈 씨가 요즘 시어머니 댁에 안 가.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 화영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영훈이가 자기 방식대로 상황을 해결하려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한 달이 지났어요. 박서방은 어머니를 다른 약속을 핑계로 자리를 피했어요. 처음에는 분노하셨지만 점점 아들이 멀어지는 것을 느끼셨는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 화영이가 출산을 하고 예쁜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날 이후 사돈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사위 영훈이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사돈은 작은 손자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이고 귀여운 우리 손주. 어쩜 이렇게 이쁠고. 몇 주 후 사위가 저에게 말했어요. 장모님, 어머니가 요즘 농장 이야기를 전혀 안 하세요. 대신 손주 현서 이야기만 하세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법이야. 내 어머니도 이제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신 거지. 시간이 흐르면서 사돈은 손주를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으셨어요. 농장은 결국 일부는 팔고 일부는 다른 친척에게 맡기셨죠. 그리고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고집을 부리지 않길 정말 다행이야. 이 귀여운 손주를 못 볼 뻔했잖아. 사위 영훈이와 화영이의 집에서 우리 모두가 모인 어느 주말 저녁, 시어머니는 화영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화영아, 그동안 맘고생 많았다. 이제야 알겠어. 농장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이란 걸. 미안했다, 화영아. 화영이는 시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사위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죠.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느꼈어요. 때로는 사람이 변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것도, 그리고 새로운 사랑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인생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